코스피 5,808 역대 최고가. 단 두 종목이 38%를 차지합니다. 빼면 실제 지수는 3,613.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에피소드 3에서 진범을 찾았습니다. M2 폭증, 자본 이탈, 환율 위기. 하지만 코스피는 왜 5,808일까요? 2026년 2월 20일 코스피는 역대 최고가인 5,8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대한민국 경제 대박이라 환호합니다. 언론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 글로벌 투자 1순위, 헤드라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11조를 팔았고 환율은 1,455원, 금융 위기 수준. 그런데 지수만 5,808. 왜일까요? 에피소드 3에서 확인한 것은 외국인의 대규모 탈출, 환율 폭등, M2 폭증, 모든 지표가 적색 경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5,808, 위기 신호는 빨간불인데 지수만 녹색입니다. 이게 착시입니다. 자, 지수의 실체를 봅니다. 코스피 5,808의 비밀은 시가총액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누가 지수를 끌어올렸을까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약 4,800조 중 삼성전자 혼자서 차지하는 비중 무려 23.4%입니다. HBM 납품, 기술 개발, 실력으로 올라간 거죠. 여기에 SK 하이닉스를 더합니다. SK 하이닉스 비중 14.4%, 약 690조 원. 역시 HBM 독점 덕분입니다. 삼성전자 23.4% 더하기 SK 하이닉스 14.4%, 합계 37.8%. 두 기업이 코스피의 38%. 이 두 기업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875개, 즉 전체의 87%가 지수 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형주는 83%나 폭등할 때 소형주는 고작 20%. 무려 4배 차이죠. 두 개가 성장을 독점할 때 875개는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물가와 환율을 뺀 실질 수익률은 소형주 기준 사실상 10%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바로 지수의 착시입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 상승분 중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기여도는 88%였습니다. 1년간으로 봐도 탑 10의 기여도가 85%죠. 상승분을 독식한 그들만의 리그, 나머지는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의 착시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코스피 5,808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개의 기여분을 빼면 나머지 실제 지수는 3,613포인트입니다. 지수는 신고가인데 내 주머니는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현실. 이게 바로 지수의 착시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진짜 실력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5,808이라는 숫자가 시장 전체의 호황은 아닙니다. 87%의 종목에겐 소외와 마이너스뿐 코스피 5,808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내부는? 보통 투자자들의 현실은 양극화의 잔혹한 실태입니다. 최고가날 내부를 봅니다. 2026년 2월 20일 코스피 최고가 5,808. 겉은 완벽, 속은 어떨까요? 상승한 종목이 546개로 하락한 종목 341개보다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혼자 6.15% 오를 때 중소형주들은 고작 평균 1.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랠리 격차가 무려 4배나 났던 겁니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지수가 최고가를 찍는 랠리 중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탑2 종목이 전체 지수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양극화의 진짜 잔혹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코스피는 80.2% 급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평균 88%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200% 이상, 기관 132%, 격차가 압도적입니다. 축제는 열렸는데 내 초대장만 도착하지 않은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2024년과 25년 누적 수익률을 보면 개인은 88%, 외국인은 200%가 넘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26년 1월, 2월로 볼까요? 오히려 개인은 마이너스 6.8%로 손실을 보는데 외국인은 18.7%나 수익을 또 냈습니다. 단 2달 만의 격차가 25%포인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 반도체에 집중했고 개인은 중소형과 테마에 분산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산, 조선주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지, 바이오, 각종 테마주를 선택했죠. 결국 이 선택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뼈아픈 문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외국인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점에서 샀지만 개인들은 뉴스가 터져나오는 고점에 샀죠. 결국 환호성에 뒤늦게 뛰어들어 물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은 샀으면 진득하게 장기 보유합니다. 반면 개인들은 마음이 흔들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죠. 시장에선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고 조급함은 손실을 만듭니다. 그럼 왜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출까요? 정보력, 자금력, 그리고 조직적인 분석력까지 모든 면에서 개인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수는 5,800이라는데 정작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현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지독한 정보 비대칭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이 두 곳만 올랐을까요? 이 무서운 쏠림의 해답은 바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비밀에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챗 GPT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AI 혁명이 시작됐죠. 순식간에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앞다투어 AI 인프라 구축에 뛰어들면서 정보 처리에 필수적인 GPU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말 그대로 대폭발해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AI를 빠르고 완벽하게 학습시키려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매일매일 엄청난 메모리를 개걸스럽게 삼켜내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무려 10배나 더 빠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이 AI 시대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필수품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 HBM 시장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시장 규모만 자그마치 150억 달러. 불과 2년 만에 3배 넘게 커지는 셈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0%를 훌쩍 넘깁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길어야 수년 안에는 지금보다 2배에서 3배는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거대한 AI 인프라 경쟁, 그 가장 밑바탕 핵심이 바로 HBM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엄청나고 거대한 글로벌 HBM 시장에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50%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자그마치 62%에 달하니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진 않죠. 바닥을 강하게 다지고 회복세를 탔습니다. 특히 파운드리와 메모리 부문이 든든하게 동반 상승하면서 머지않아 영업이익이 단숨에 2배 이상 껑충 회복할 거란 기대감까지 가득합니다. 지난 2024년 극심한 메모리 불황으로 40조 원대까지 꼬꾸라졌던 실적이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무려 80조 원을 가볍게 돌파할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메모리 업황 개선에 돈 되는 HBM까지 본격 가세하니 그야말로 영업이익이 100% 폭풍 성장한 셈이죠. 이 거대한 반도체 호황 생태계는 고스란히 AI로 넘어가고 눈보라처럼 불어난 AI는 결국 미래의 거대한 로봇 산업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주가가 가파르게 50%나 급등하며 날아오른 이유 역시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이 강력한 로봇 테마의 눈부신 수혜를 톡톡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강력하고 화려한 로봇 관련 테마주들은 지금 당장 전부 코스닥 시장에만 쏠려 있습니다. 무거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에 간신히 영향을 주는 건 기껏해야 현대차 하나 정도뿐이고 결국 코스피 지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도체가 혼자서 멱살 잡고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생태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종합해 볼까요? 분명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 무서운 기세와 거침없는 반등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폭발적인 대호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에게 똑같이 수익을 안겨주진 않죠.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걸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삼성 저 무거운 건 이미 너무 올랐어. 제2의 삼성이 될 만한 텐베거를 찾아야지. 그 허황된 꿈을 안고 수많은 자금들이 중소형주나 확인되지도 않은 위험한 테마주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한때 주도주였던 2차 전지는 반토막이 났고 바이오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0% 이상 처참하게 폭락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 건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생각하셨죠? 아, 저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면 막차 아니야? 이런 조급한 심리가 우리를 위험한 테마주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 사이 대형주를 꽉 쥐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의 성적표는 대성공입니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224%, SK 하이닉스는 무려 335%가 올랐죠. 지수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외국인은 AI 분석,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전문 리서치 센터까지 가동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기껏해야 유튜브, 주식 카페, 아니면 지인 추천이죠. 애초에 쥐고 있는 정보의 질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들은 최첨단 레이더를 켜고 정밀 타격을 하는데 개인들은 눈가리개를 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공정한 게임일 리가 없죠? 게다가 개인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늦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대서특필 될 때쯤이면 안타깝게도 이미 거기가 시장의 최고점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13년입니다. 반면 개미들의 평균 보유 기간은 고작 13개월에 불과하죠. 조금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고, 오르면 흥분해서 사고, 전형적인 감정 매매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뼈아픈 결과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수는 5,808이라며 축포를 쏘는데 정작 내 계좌는 펄언 마이너스인 현실.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잔인한 정보 비대칭 시장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광,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뼈아픈 양극화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이마저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평균 2년에서 길면 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승 국면, 올해로 벌써 상승 2년 차입니다. 역사가 끝없이 증명해온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끝장나게 올라갔던 호황의 끝엔 반드시 뼈아픈 불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이클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기업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옆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반도체 자가 생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이 쏟아붓는 돈의 무려 3배가 넘는 상상 초월의 규모죠.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밀어넣은 결과 메모리와 파운드리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매년 눈에 띄게 턱 밑까지 좁혀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당장 내년인 2027년쯤이면 중국발 HBM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30%나 폭락하고 그로 인해 천하의 SK 하이닉스조차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만약 수요보다 중국의 무서운 공급량이 시장을 덮쳐 공급 과잉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가격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천문학적이던 수익성 역시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서운 환율 문제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부에서 짚어봤던 1455원이라는 아찔한 환율. 이 살인적인 환율 탓에 원자재 수입 비용이 폭등하면 천하의 반도체 기업들이라도 수익성 악화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숨막히는 이 위협들을 한번 합쳐볼까요? 1번, 2년차에 접어든 반도체 사이클 하락 임박. 2번,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무서운 공급 과잉. 3번, 1450원을 뚫어버린 살인적인 환율 위기. 4번, 천정부지로 치솟다 한풀 꺾일지 모르는 AI 수요 둔화. 5번, 그리고 결정타. 트럼프 정부의 관세 100% 폭탄 위협까지. 만약 이 끔찍한 5가지 악재가 2027년에 동시에 빵 터져버린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입니다. 한국 증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마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테고 코스피 5800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단숨에 3500까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솔림이 만들어내는 극강의 변동성입니다. 올해 2월 2일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스닥은 고작 2% 흔들릴 때 반도체는 자그마치 마이너스 10% 폭락을 맞았고 그 여파로 코스피마저 무려 마이너스 5.26%나 주저앉았습니다. 단 두 기업의 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38%가 집중된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낸 슬프고도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섭리는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은 훨씬 더 무섭고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죠. 코스피 5800이라는 숫자는 거대한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단 두 개의 종목이 전체의 38%를 바치는 이 아슬아슬한 피라미드 모형. 반도체가 기침하면 코스피 전체가 독감에 걸려 알아눕는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들어선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건강한 경제지표라기보단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나의 거대한 폭탄 펀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잔인한 정보 비대칭과 양극화는 위기 순간 체감 고통을 몇 배로 폭증시킵니다. 오를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놈만 올랐지만 폭풍이 몰아쳐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는
테마주에 물려있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조리 다 함께 피를 흘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극단적인 양극화 구조 자체가 시장에 진짜 숨겨진 폭탄이었던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장 내일 망한다거나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2월 24일만 해도 꿈의 숫자인 20만 전자와 황제주 100만 닉스를 보란듯이 뚫어냈죠. 실제로 이 두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앞으로 치고 나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반도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오직 반도체 하나에만 국가 전체가 목숨을 거는 이 기형적인 생태계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이 양극화 구조는 절대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째깍, 째깍. 시장 전체의 구조적 시한폭탄 타이머는 지금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1부부터 시작된 길고 길었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비정상적인 통화량 폭증,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대 외국 자본, 그리고 그 속에서 소수만 배를 불린 극단적 양극화 현상까지 이 모든 혼란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통찰은 바로 5808이라는 영광스러운 숫자 뒤에 숨겨진 지수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재를 단숨에 귀여운 장난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이자 진 보스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GDP 105%를 돌파한 1900조 원의 거대한 가계부채, 그리고 1400조 원을 넘긴 국가 채무라는 시한폭탄. 다음 마지막 5부에서는 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폭발하는 진짜 심판의 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